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서서히고 작은 사건에서 비롯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한 사람을 잠시 또는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다수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참 괜찮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잠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대한 역사, 작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s been split in half by the wall.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The wall at some point. It is possible for them to go through the border. There are just too many people, and they have no orders either way. Finally, they stand down. What happens next might be considered the perfect Hollywood ending. The old walls come down, and it seems December 31st, 1989, the wildest party takes place on the Berlin Wall. And the promoters know exactly which big star they want to top the bill. 앞에서 본 것처럼 오보가 부른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이탈리아 기자가 동서독 간에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오보를 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7시 동베를린 총서기 권터 사보보스키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동독 시민 누구에게나 출국 비자가 발급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출국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흥분한 기자들은 언제부터 여행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었고, 총서기는 당황한 나머지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었습니다. 독일 상황을 잘 모르는 이탈리아 외신 기자는 총서기의 말을 여행이 자유화로 착각을 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다라는 속보를 본국에 보내게 됐습니다. 이 오보는 전파를 타고 몰려가서 직접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국병 수비대가 제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통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비록 오보에 의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많은 인파가 움직인 것을 보면 또 독일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 조아에서 시작된 혁명 물결이 되겠습니다. 아랍의 봄인데요. 2010년도 이집트 평범한 직장인 한 청년의 이야기를 SNS에 올리게 됐습니다. 때론 아주 작은 일이 역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게 비록 SNS의 좋아요 같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시작된다는 것이죠. 튀니지에서 노점상을 하던 청년 모하메드 보아지지는 경찰에 두들겨 맞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대학까지 나왔지만 변변한 일자리 하나 제대로 얻을 수 없어서 시작한 노점상까지 잃게 된 것이죠. 자신이 처지를 비관한 그는 정부 청사 앞에서 분신을 하고 끝내 이렇게 숨지고 맙니다. 지속된 가난과 독재, 부정부패로 고통받던 튀니지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정부 시위에 나섰고 제스민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튀니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에서 끝났을 혁명이 아랍권으로 번진 건 제스민 혁명 이전부터 이미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발단은 이집트 평범한 직장인 와일 고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두 줄의 문장과 경찰의 폭행으로 숨진 이집트 청년 칼레이드 사이드 산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의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고님은 이집트를 넘어서 아랍권 청년 시위를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시위가 벌어지자 아랍권 정부들은 인터넷과 언론의 차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SNS는 차단 목록에서 빠졌고 우회할 수가 있었고, 각 국가의 시위자들이 서로 연대하여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랍의 봄은 튀니지, 이집트, 예멘, 리비아에서 장기 독재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늘 바꾸게 되는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생각보다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이죠.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놀라운 결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은 사건이고 작은 시작이었고 그 출발은 언제나 핍박받는 소수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가장 빈곤하고 희망이 없었지만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이 뭉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와 민주화에 성공한 탁월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나 쉽게 부자가 되었고 너무 잘 살게 되었고 자유를 쉽게 누리다 보니 자유의 소중함을 잃었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가 자유의 그 가치를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 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죠. 주권의 핵심이자 국가의 근간인 선거가 부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일처럼 무관심과 모른 체 하면서 애써 눈을 감고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 자신과 자손을 얼마나 망가뜨릴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소수의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깨닫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노력은 놀랍습니다. 진실이 낱낱이 증명되고 있고 통계로도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전자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에 목숨 건 자유시민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실은 승리할 것이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괜찮겠지. 부정선거가 차마 나라를 팔아먹겠어? 라고 방심해서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이자 자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는 이미 늦은 것이죠. 일제치하 36년 수천 년간의 중국의 굴복과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로 살았던 선조 선배들의 노예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자유를 결코 불의와 불법 세력에게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살인 목숨이 되고 강제된 생활, 노예의 삶, 개돼지의 생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고 부정선거의 결과가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낳을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깨우친 사람부터 계몽을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란 결코 양도하거나 방종으로 주어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유를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작은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자유, 이 놀라운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역할,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작은 작은 사건에 있다, 작은 시작에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에 묻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